예, 여러분 이번에는 키워드 1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빈출 문화체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원래 7장에는 우리 교재 보시면 기본서 보시면 조직, 지역사회, 문화인데요. 지금 요 기출 회독에서는 문화체계만 주요 빈출로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 그 7장과 관련된 거 앞에 보면 알림에서 기본적인 개념서 7장에서는 문화체계와 함께 조직체계, 지역사회 체계 등을 다루었는데 기출은 주로 문화체계에서 출제되어 이 책에서는 문화체계 내용만 구성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왜 7장은 이거 조직도 지역사회도 있는데 문화만 봤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문화가 아주 기출이 비중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래서 주요 빈출이다라는 거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조직은 어디서 행정론에서 조직을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체계와 관련돼서는 행정론에서 거의 인행사의 조직에 나오면 행정론에서 조직 공부한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다뤘고요. 지역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바로 2교시에 지역사회 복지론이라는 단독 과목이 있죠.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론을 성실히 공부하셨다면 인행사의 혹 지역사회 체계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넉넉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10년간 10문제나 나온 해마다 한 문제는 꼭 나왔다는 거죠. 문화체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년간 10문제인데요. 여기 보니까 21회, 13회는 2문제까지도 문제 할당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서 첫 번째 복습 1 이론 요약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문화라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우리도 다문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인구의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안에서 더 다문화 사회가 더 우리가 진전이 될 텐데 우리가 문화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하지요. 예, 그래서 비중 있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론 요약에서 보는 게 문화의 특성입니다. 문화란 뭔가라는 거죠. 문화는 그냥 요거 특성들을 보기 전에 문화라는 건 말 그대로 인간의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는 그들이 처한 자연적 환경 안에서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각각의 문화가 만들어낸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어느 문화가 어느 문화보다 더 우월하거나 어떤 문화는 저급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 문화는 저마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절대 문화적 차이가 차별의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의 문화에 대한 기본 개념을 깔고 문화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특성, 다른 사회의 구성원과 구별되는 공통적인 그들만의 속성. 그러니까 A 문화권과 B 문화권이 있다면 B 문화권과 구분되는 A 문화권의 특성이 있죠. 그런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들만이 구별돼서 갖는 뭐가 있다? 공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건 자, 여기 모든 사회는 공통적인 문화 형태가 존재한다. 이거는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문맥을 잘 보세요. 인간이 문화를 갖고 있죠. 짐승들이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들이 갖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문화를 갖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의 사회에는 공통적인 문화 형태, 결혼 제도라거나 죽음에 대해서 장례 의례가 있다. 이런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건 보편성이라고 해요. 그러나 장래, 죽음에 대한 의례와 의식이라는 공통적인 보편성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에 어떤 사회는 죽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장례 풍습이 있고 또 어떤 사회는 저러저러한 장례 풍습이 있죠. 저마다 구분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별되는 공통의 속성은 공유성. 근데 인간이라는 종이 갖는 공통적인 문화 형태, 결혼제도라거나 죽음에 대한 의례와 의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얘기해요.
예,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문화는 후천적으로 획득되고요. 사회화를 통해 개인의 일부가 됩니다. 문화는 선천적인 거 아니라는 거, 학습을 통해라는 거. 예, 그래서 이거를 학습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인 수단인 언어와 문자를 통해 세대 간 전승되고 축적된다. 전승성이 있고 축적성이 있는 거죠. 문화는. 새로운 기술과 물리적 조건,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수정되고 조절되며 새로운 문화 특성이 추가되면서 변동된다. 변동성. 자, 그 다음에 지식, 도덕, 제도 등 수많은 부분들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이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이룬다. 그래서 총체성이라고도 하고 전체성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문화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속으로 품고 있는 의미, 속으로 품고 있는 의미를 상징성이라고 합니다. 예, 예컨대 어느 문화권은 유난히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그게 그냥 빨강이 아니라 그들이 빨강에 대해 품고 있는 상징이 있잖아요. 그쵸?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문화는 형태를 갖춘,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런 것들이 문화의 그 특성이란 말이죠. 예, 요런 것들을 먼저 잡아서야 돼요.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총체성, 상징성, 보편성, 이런 것들 정확히 문맥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와 관련돼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학생들 잘 틀려요. 근데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되는 거죠. 자,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어린아이들은요, 문화가 뭐냐 그러면 선생님 그건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갔을 때 막, 꽃가마 막 이런 거 보면, 저게 문화구나. 뭐, 한복 뭐 저런 게 문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문화는, 크게 물질 문화와, 좀 쓸게요. 물질 문화와, 그 다음에 비물질 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비물질 문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규범 문화하고 관념 문화가 있죠. 그래서 문화가 뭐냐 그러면 박물관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귀여운 애들이 대답하는 거고요. 우리는 문화라는 게 한 손에 확 잡히진 않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개념 정해. 물질 문화가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뭐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도로, 항만, 댐 건설한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가시적인 물질 문화겠죠. 그런데 비물질 문화에는 규범도 있고 또 뭐도 있는 거예요. 관념도 있는 거예요. 규범 문화는 대표적인 게 법, 관습, 제도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규범 문화, 법, 제도, 관습 이런 거고요. 관념 문화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것들일까요? 신화, 그 민족 특유의 신화라거나 뭐 그 민족 특유의 뭐 신화, 뭐 전설, 예술, 철학 뭐 이런 것들이 관념 문화예요. 신화, 전설, 예술, 철학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적어도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안에 규범 문화, 관념 문화 요 정도는 구분을 하고 가야 됩니다. 문화는 형태를 갖추는 물질 문화 외에 가시적, 그러니까 형태를 갖추는 게 물질 문화, 가시적이죠. 도로, 항만 이런 거잖아요. 가시적인 형태가 없는 비물질 문화가 있고 비물질 문화에는 규범 문화도 있고 법, 제도, 관념 문화, 철학, 종교, 예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 정도의 개념은 가져야 문화 현상이 한 손에 비물질 문화는 한 손에 확 안 잡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화라는 현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은 요 정도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화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둘러싼 지금 우리가 체계를 보는 거잖아요. 가족 받고 집단 받고 문화를 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문화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보면 문화는요. 요거 기출된 바 있고요. 외워야 돼요. 문화의 기능, 사회화 기능, 욕구 기능, 사회 통제 기능, 사회 존속 기능이 있어요.
사회화기능, 개인에게 다양한 생활 양식을 내면화해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사회화기능,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족에게 이걸 담당해야 되는데 가족이 이제 이런 어떤 사회화기능이 현대사회에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내가 속한 사회의 생활 양식을 내면화하는 거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뭐 한국인은 젓가락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생활 양식의 하나고, 어느 문화권은 뭐 손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말 그대로 그거는 손으로 먹는 거는 미개한 문화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생활 양식일 뿐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욕구 충족, 다양한 생활 양식을 통해 의식주 같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예,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에는 그 특유의 우리 애들의 문화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는 사회 통제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규범, 관습, 예, 이런 것들, 규제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러면 사회적 관습이 나를 허용하지 않고 기대하는 행동이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사회 존속 기능, 문화를 학습하고 전승해서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생활 양식을 전승하는, 예, 그래서 문화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사회화 기능, 욕구 충족 기능, 사회 통제 기능, 사회 존속 기능,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문화와 관련된 주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안에는 문화 접촉, 문화 마찰, 문화 변형, 문화 변동, 문화 진화, 문화 상대주의, 또 넘기시면 문화 사대주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볼게요. 문화 접촉. 여기서 일단은 뭐 시험 얘기를 조금 한다면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게 문화 변형이에요. 예. 자, 유난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 좀 언급이 되는데, 문화 접촉부터 볼게요. 둘 이상의 다른 문화가 서로 접촉하는 걸 문화 접촉. 문화 마찰,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 이걸 마찰.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문화가 문화 접촉, 아까 서로 둘 이상의 문화가 만나는 문화 접촉에 의해서 한쪽 또는 양쪽의 문화체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문화 변형이라 그래요. 한쪽 혹은 양쪽의 변화가 일어날 때 변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 변동, 내부적 요인 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사회와 문화체계가 변화하는 것. 문화 변동과 변용을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 진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문화 변동을 문화 진화라 그래요. 문화 상대주의, 이 개념이 또 아주 중요한데요. 문화의 우열을 결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되는 문화적 태도는요, 문화 진화주의 안 돼요. 자민족 중심주의 안 돼요. 문화 진화주의, 진화라는 말 안에는 이건 더 우월하고 이건 또 우월하지 않아,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문화 상대주의예요. 우열을 가르지 않는 거예요. 문화는 저마다의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어떤 환경에서 그러한 장래 문화를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문화적 태도이지, 와, 무슨 문화가 저래, 저건 너무 이상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상대주의적 입장, 어떤 문화든 저마다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특정한 문화 입장에서 다른 문화의 우열을 가르지 않는 태도, 이거를 바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고요. 문화 상대주의의 반대는 자민족 중심주의죠. 우리 걸 위주로 보면서 손으로 밥을 먹다니 더러워 한다면 그 사람이 문화적 소양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 그건 그들의 문화, 생활 양식이지요. 그게 나보다 저급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문화에 대한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를 가질 때 우리는 차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나쁜 태도를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고요. 이 문화 상대주의를 갖는다라는 것은 다문화를 인정한다라는 거고, 다문화를 인정한다는 건 차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사대주의요. 예, 다른 문화를 너무 동경하고 숭상한 나머지 자기 문화를 업신여기는 거, 이런 걸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깝깝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 밖에 나가보세요. 뭐, 커피의 이런 브랜드가 다 영어죠. 주문을 할 때도 우리는 분명히 한국 사회인데 그냥 큰 컵, 작은 컵 안 하고 그 용어를 쓰고 그 용어에 맞춰서 주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거 일종의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예. 글쎄요. 제가 깝깝하다 그러면 하는데, 다른 문화를 동경한 나머지 자기 문화를 업신여기고 낮게 평가하는 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어떤 실험들을 해보면 로봇을, 동일한 로봇인데도 판매를 할 때 변신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경우하고, 변신을 영어로 해갖고 그 로봇을 선전하는 경우 아이들이 영어로 하는 경우 더 많이 산대요. 이런 어떤 것들도 어려서부터 묘하게 뭐죠? 문화 사대주의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화를 동경하는 거, 그래서 자기 문화를 업신여긴다. 뭐 나가봤더니 간판이 온통 영어다.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문화 사대주의의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립적으로 우리 문화만 우수하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숭상한 나머지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문화 사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베리의 문화 적응 모형입니다. 베리라는 학자가 문화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가고 있죠, 이미. 근데 알아야 되는데, 베리라는 학자는 이제 요거를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여기에 그냥 해버릴게요. 베리라는 학자는요, 문화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외부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나라에 결혼 이주 여성이 왔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는 그 여성은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문화 적응 모형에서 어떠냐, 이 여성이 원문화에 대해서, 만약에 필리핀 여성이라면 필리핀의 원문화, 베트남 여성이라면 베트남의 원문화, 그 다음에 이 여성이 새롭게 만난 문화를 주류 문화, 한국 문화, 이제 결혼 이주 여성으로 왔다. 그렇게 한다면, 자, 볼게요. 원문화에 대해서, 원래 내가 태어나서 자란 내 원문화에 대해서 yes, no. 그 다음에 새로 만난 주류 문화에 대해서 yes, no. 이거에 따라 4가지의 문화 적응 형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 내 원문화 소중히 여겨요. 나는 뭐 때문에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뭐 어찌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원문화가 너무 창피해, 이런 게 아니라 내 원문화도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새롭게 만난 주류 문화, 한국 문화도 내가 주류 문화도 열심히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가장 건강한 형태, 둘 다 yes, yes 통합이에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통합을 보면 주류 사회와의 관계도 유지, yes. 고유한 자기 원문화의 정체성도 유지, yes. 그 다음에요. 주류는 예수, 주류 사회와의 관계는 예스인데 원문화는 노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동화라 그래요. 동화. 자, 볼까요? 주류 사회는 예스, 고유 문화는 노 한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 동화라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뭐 동화됐다면 왠지 좋은 의미로 아는데, 문화 적응 모형에서 동화는 그런 뜻 아니에요. 원문화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한 태도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도 만약에 내가 다문화 여성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데 원문화를 부정하면서 그냥 한국 사회에 왔으면 빨리빨리 한국말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의 주류 문화에 네가 적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여성의 원래 문화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면, 이 사회복지사는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동화주의적 태도이고 건강한 문화적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 원문화도 존중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원문화는 내가 유지하고 그러는데 새로 만난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걸 거부해요. 주류화의 문화는 거부하고 고유 문화만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걸 분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문화도 노예요. 원문화도 노. 그 다음에 주류문화도 노. 다 거부하는 거죠. 모두. 이거는 주변화라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류사와 사회, 고유문화 모두 거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배려의 문화적 모형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원문화에 대한 태도와 주류문화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총 4개가 나왔네요. 통합, 동합, 분리, 주변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내용 아셔야 돼요. 가장 건강한 태도는 통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볼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볼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이제는 다문화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주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입니다. 용광로 이론은 다양한 문화가 주류 문화에 녹아드는 것인데요. 바로 용광로 이론은 다문화 사회에서 여기 불을 막 떼면서 이 큰 그릇에 다양한 문화가 이 안에 녹아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주류 문화에 녹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태도죠? 원문화는 중요하지 않고 주류 문화에 녹아드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태도라 그래요? 동화주의적 태도라는 거죠. 원문화는 네가 살 길은 주류 문화에 빨리 적응하는 거야. 빨리 주류 문화에 녹아드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요? 바로 용광로 이론. 주류 문화에 소수 문화가 녹아들어야 된다라는 입장, 용광로. 그런데 샐러드볼 이론은 그게 아니라 맛있는 샐러드가 되려면 토마토는 토마토의 맛 그대로 살아있어야지, 양상추는 양상추대로 그대로 살아있어야지, 오이는 오이대로, 블루베리는 블루베리대로 각각의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러면서 다채롭게 어울리는 것, 이거를 샐러드볼 이론이고 이거는 다문화주의적 건강한 태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맛이 살아있는 게 중요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차이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거죠. 우리가 문화적 태도에서 중요한 건 차이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의하셔야 돼요. 건강한 문화적 태도는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어울리는 거, 이게 건강한 태도예요. 그걸 다문화주의적 관점, 샐러드볼 이론, 각각의 고유한 맛을 유지하면서 너 소수문화니까 니네 맛은 없어도 돼, 빨리 녹아들어, 그게 아니라 주류 문화에 녹아들어가 아니라 각각의 맛을 유지하면서 어울리는 거, 그걸 샐러드볼 이론, 다문화주의적 관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다문화주의적 관점이며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 차이를 인정해서, 그래서 문화에서 건강한 태도는 공존이에요. 예, 일로 들어와서 다문화에 흡수돼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화와 관련돼서 기출문장 체크를 볼게요. 문화의 특징 2번, 5번, 12번, 13번, 2번, 5번, 12번, 13번. 잠깐요. 색 좀 바꾸고 갑시다. 예. 아이고. 2번, 5번, 12번, 13번, 16번, 18번, 20번. 16번, 18번, 20번. 예, 여기에 있는 문장들이 이제 문화와 관련된 문장들입니다. 자, 2번 22회 문화는 학습되고 전승되는 특징이 있다. 학습성, 전승성, 축적성 이런 말이 있었죠. 5번 21회 문화는 다른 사회 구성원과 구별되는 공통적 특성. 공통적 특성이니까 보편성일 거야가 아니라 구별되는 이잖아요. 이런 문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구별되는 이니까 뭐예요? 공유성이죠. 예. 그 다음에 인간의 생활 양식은 세대 간 전승된다. 전승성 있었잖아요. 생활 양식. 그 다음에 문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변동성 있었죠. 그 다음에 16번 문화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문제들을 제거,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가 이런 어떤 조절하고 이런 기능들, 문화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알아야 되는 거. 아까 우리가 문화의 기능에서 사회화 기능, 용구 충족 기능, 그 다음에 사회 통제 기능, 사회 존속 기능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연결해 내시고요.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변동성, 사회마다 공통적인 문화 형태가 있다. 공통적
공통적인 거는 공유성. 근데 모든 인간이라는 종에서 나타나는 건 보편성. 예, 문화는 세대 간에 전승되고 축적된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한 특성들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 봤고요. 다문화주의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라 그래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거 4번, 14번 좀 볼게요. 4번, 14번 읽어볼게요.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쵸? 그래서 다양한 문화는 상호 존중, 차이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차이, 수용. 다문화주의는 인간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한다. 다양성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차이를 수용하는 거죠. 차이를 차별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똑같이 획일화하는 거, 주류사회에 들어와 빨리 녹아들어, 이런 관점, 용광로 관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변형이 정말 신기할 만큼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6번, 11번, 19번. 6번 문화 변형, 11번 문화 변형, 19번 예, 문화 변형. 예, 그래서 둘 이상의 사회가 직접 접촉하면서 일단 문화 접촉이 나타나고 한쪽이나 양쪽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문화 변형이라고 한다. 나머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은 건데 신기할 만큼 문화에 대한 관련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 변형이 여러 회차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어서 그런 어떤 또 특성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는 우리가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문화는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이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22번 2회 생활 양식 행동의 지침이란 말을 했고요. 5회 21번 보시면 행동 양식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문화는 이제 우리가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일 뿐이니까 어떤 게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태도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요거 제가 조금 주의를 드리고 갈게요. 5번 예. 아까 5번 보시면 문화는 다른 사회 구성원과 구별되는 A 지역과 B 지역이 구별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하면 이건 공유성이죠. 그쵸? 예, 문화에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18번 문화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사회마다 공통적인 문화 형태가 있다. 여기에서 어떤 사회만 있는 거면 공유성인데 모든 사회마다라면 예, 그러면 그건 뭐죠? 인간이라는 종인 모든 사회마다 나타난다라는 사회마다라는 말이 그거라면 그건 뭐죠? 보편성이죠. 예, 그래서 보편성과 공유성 헷갈리지 마세요. 그 표현들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주의하실게요. 예. 그래서 요 문장 조금 같이 봤어요. 예. 그거 봤고요. 예, 이번에는 기출 문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대표 기출이에요. 문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문화는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로 정의될 수 있다. 맞죠? 문화는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이다 그랬으니까요. 2번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여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그쵸? 바로 다문화주의에서는 다양성을 서로 존중한다라는 것, 있는 그대로 차이를 수용한다라는 것, 차이를 없애는 게 하나가 되는 거고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의하셔야 되고요. 베리의 이론에서 동화는 자신의 고유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건 동화가 아니라 통합이었죠. 자신의 고유 원문화도 yes, 주류 문화도 yes 하면 통합이죠. 동화가 아니죠. 동화는 원문화는 no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 4번 문화는 학습되고 전승되는 특징이 있다. 학습성, 전승 뭐 이것들 보시고요. 학습성도 아시고 전승되는 특성도 아시고. 5번 주류와 비주류 문화 사이의 권력 차이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보세요. 주류 문화와 비주류는 주류 문화하고 비주류는 소수 문화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권력 차이로 뭐가 생길 수 있다? 차별. 그러니까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게 권력까지 작용을 하면 힘이 더 센 주류 문화가 뭐를 일으킬 수 있어요? 바로 차별을 할 수 있는 거죠. 힘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권력이 작용을 하면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차별로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차이는 권력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문장의 문맥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의 건강한 태도는 차이를 수용해라. 그러나 권력까지 들어가서 그것이 차별로 발생을 해서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 이번에는 16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관념 문화에는 법과 관습이 있다. 아니죠. 법과 관습은 규범 문화죠. 비물질 중에서도 규범 문화. 물질 문화에는 신화와 전설이 있다. 아니죠. 신화와 전설은 뭐예요? 관념 문화이고 관념 문화는 비물질 문화이지요. 문화는 중간 체계로서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아니죠. 문화는 거시 체계죠. 4번 비물질 문화에는 관념 문화와 내용으로 옳은 것. 비물질 문화에는 관념 문화와 규범 문화가 포함된다. 맞았죠. 비물질 문화, 관념, 규범, 예, 맞는 내용이고요. 물질 문화는 어때요? 도로, 항만 이런 가시적 유형물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5번 규범 문화에는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진리가 포함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종교, 과학적 진리, 이런 지식, 이런 것들, 종교 이런 것들은 규범 문화가 아니라 관념 문화이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정답률 49%밖에 안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 지웠네요. 우리가 정리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그 다음에 비물질 문화 안에는 관념 문화와 그 다음에 규범 문화가 있다. 각각에 속한 것들은 뭐다?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옳은 거죠. 비물질에는 관념과 규범, 법과 제도 하면 뭐죠? 규범 문화, 그쵸? 예술, 종교, 지식 뭐 이런 것들은 관념 문화. 예,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베리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 13회입니다. 베리의 문화적응 모형 가운데 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동화. 원문화 no, 주류문화 yes이죠. 예, 볼게요. 1번 주류문화의 관계는 유지하지만 yes죠. 모국의 원문화적 가치는 유지하지 않는 것 no. 정답은 1번입니다. 동화에 대한 설명이지요.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조금 볼게요. 2번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모국의 문화적 가치 둘 다 yes니까 얘는 통합이네요. 3번 모국과의 강한 유대를 지니지만 주류사회하고는 모국은 yes 근데 주류사회하고는 같지 않는 상태니까 이거는 분리입니다. 자, 그래서 모국은 유대관계, 주류사회는 유대를 갖지 않는 것. 4번 두 개 이상의 문화가 지속적인 접촉, 문화 접촉을 통해 한쪽이나 양쪽에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 이상하게 많이 나왔다는 문화 변용에 대한 설명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개념 정의 좀 보셔야 되고요. 변용. 그 다음에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국의 문화적 가치도 유지하지 않는 것. 둘 다 no니까 뭐예요? 주변화지요. 예, 주변화. 예, 이것도 보면 정답률이 47%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문제여야 되고, 베리의 문화적응 이런 정도는 수험장에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힘들더라도 정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11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문화의 기능입니다. 이 기억,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욕구 충족에 기여한다. 문화의 기능 중에 뭐죠? 바로 욕구 충족 기능이죠. 욕구 충족 기능.
아까 좀 외우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니은.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 세대 간 전승된다. 문화의 기능 중에 사회 존속 기능이 있었죠. 그 다음에 디귿. 다양한 생활 양식을 내면화시켜 개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무슨 기능이 있었죠? 사회화 기능. 이게 이제 가족이 담당인데 많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 했어요. 사회 안정과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제거 조절한다. 바로 문화에 무슨 기능이 있었죠? 사회 통제 기능이 있었죠. 예, 그래서 모두 다 문화의 기능들을 잘 설명해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답률이 42%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가 요 정도 문화의 기능 4가지 정도는 좀 외우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문화와 관련해서 좀 지울게요. 그 정답 훈련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훈련에서 이제 첫 번째는 왜 틀렸나를 조금 보는데요. 같이 볼게요. 1번. 문화는 선천적으로 숙집된다. 아이고, 문화는 학습을 통해 후천적이다. 사회화를 통해 개인의 일부가 된다. 개인의 일부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내면화된다라는 말이죠. 2번. 문화는 중간체계로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니요. 문화는 거시체계죠. 3번. 문화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와 사회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아니요. 공부 안 하면 왠지 통제 같은 건 문화가 하면 안 되고 문화는 착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하고 나쁜 얘기가 아니라 문화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었어요? 사회화, 욕구 충족, 사회 통제, 사회 존속. 예, 통제 기능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다문화주의란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보편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아니죠. 다문화주의에서 중요한 건 보편성이 아니라 다양성, 차이를 수용해서 차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뭐 하는 힘이 중요해요. 공존. 우리대로 네가 따라오면이 아니라 차이를 수용하면서 다양함이 공존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차이를 수용하는 그런 교육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카레 같은 걸 한번 손 깨끗이 씻고 손으로도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일 뿐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엄마 자신이 아우 더럽게 손으로 이러면 아이들 그대로 배우거든요. 자, 그렇고요. 이제 5번. 문화는 세월이 지나도 변동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아니죠. 문화는 끊임없이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정되고 조절되죠. 그래서 문화는 변동한다. 동화는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주민의 사회 참여, 주류 문화의 사회 참여도 주류 문화도 받아들이고 원문화도 받아들이고 둘 다 예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동화가 아니라 통합인 거죠. 그쵸? 예. 요것도 같이 잘 봐야 되겠습니다.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 예스, 그다음 동시에 이주민의 사회 참여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도 예스, 이거는 통합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거를 보고요. 예. 7번. 문화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다. 아니요. 문화는 대표적인 거시체계입니다. 자, 베르의 문화적 모형 중에서 동화는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모국의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는 상태는 동화가 아니라 뭐죠? 통합이죠. 예, 둘 다 예스, 예스. 자, 9번. 용광로 개념은 주류 문화의 다양한 소수 문화가 녹아드는 양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문화의 동등한 존중을 강조한다. 아니죠. 용광로 개념은 주류 사회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는 어떤 거죠? 동화주의. 주류 문화의 소수 문화야. 니네가 녹아들어 이거잖아요. 이건 동화주의적 태도. 용광로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것.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샐러드볼 이론이죠. 각각의 고유한 맛을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우리는 샐러드볼 이론 바로 통합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답 훈련 중에서도 가로넣기 같이 해볼게요. 1번, 둘 이상의 사회가 장기간 접촉, 문화 접촉이 일단 일어났고요.
그래서 한쪽이나 양쪽의 문화체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 그랬어요? 한쪽이나 양쪽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문화 변용이죠. 변용. 됐고요. 2번, 띵띵띠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및 기타 사회 구성원인 인간으로부터 획득된 모든 능력과 관습의 복합 총체, 바로 문화지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도 뭐 지식, 뭐 예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념 문화, 뭐 법률 이런 거는 규범 문화 이거죠. 자, 3번. 문화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나뉘며 비물질 문화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는 거죠? 비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는 관념 문화와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관념 문화와 규범 문화로 나뉜다. 비물질 문화 중 띵띵띵 문화는 인간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지식, 가치, 태도, 비물질 중에서도 이런 거는 관념 문화와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화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4번, 베리는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 동화, 통합, 분리, 또 하나가 뭐였죠? 주변화였죠. 4가지 문화 적응 모형을 제시했다. 5번, 베리의 문화 적응 유형 중 주류 사회와의 관계는 유지하지 않고 모국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뭐죠? 주류는 노, 모국만 계속 유지하려는 거, 분리죠. 분리이다 했어요. 그래서 5번까지 같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옳은지 그른지 같이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규범 문화에는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진리가 포함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예,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비물질 문화 중에서도 종교적 신념, 과학적 진리는 규범 문화가 아니라 관념 문화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고요. 문화는 사회적 구성물인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다. 맞았죠? 예, 그래서 문화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3번, 문화 마찰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해서 일어나는 갈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맞았죠? 4번, 문화는 다양한 생활 양식을 내면화시켜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맞았죠? 그래서 이런 내면화, 사회화 그랬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뭐 생활 양식, 행동 양식일 뿐이다. 이런 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5번, 모든 문화는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속으로 품고 있는 의미 있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문화의 총체성이 아니라 상징성이라는 거죠. 예. 문화마다 속으로 품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틀린 개념입니다. 6번, 문화는 상징적인 수단인 언어와 문자를 통해 세대 간에 전승되고 축적된다. 예, 그래서 이 세대 전승이 문화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거 축적성이라고 하는데요. 언어. 예, 언어가 없고 문자가 없다면 문화가 어때요? 전달됐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7번, 물질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물질적인 대상을 말하며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구, 사용 기술들을 포함한다. 맞았죠? 그래서 물질 문화의 대표적인 걸로 도로, 항만, 요즘에 뭐 인터넷망 구축 이런 것도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8번, 문화는 인간의 정신활동보다 자연환경적 차원을 더 중시한다. 아니죠. 문화는 호천적으로 인간이 뭐 개발하고 하는 거예요. 일정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실현을 하는 활동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적 차원을 더 중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화는 다른 사회의 구성원과 구별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문화는 다른 사회의 구성원과 구별되는 공통적인 특성. 이거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모든 문화에는 어떤 그런 인간이라는 종이라면 다 갖고 있는 뭐 결혼 제도가 있더라 하면 보편성이지만 여기서는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공통성이라 그랬잖아요. A 지역과 B 지역이 구별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맞는데 이걸 무슨 성이라 그래요? 공유성이라 그러죠. 예.
자, 그 다음에 10번 샐러드볼 개념은 한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섞이며 어우러지는 양상을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틀렸죠. 예. 샐러드볼 이론은 동화주의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동화주의적 태도는 녹아들어라 주류 문화에 하는 이거는 용광로 이론인 거고요. 샐러드볼 이론은 그게 아니라 차이, 각각의 고유한 맛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이죠. 그래서 샐러드볼 개념은 동화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다문화주의적 관점이다. 자, 요것들 꼭 보셔야 되고요. 아까 요런 문장, 공유성 이런 것들은 좀 문장을 정확히 읽어내는 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문화와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키워드 18번 같이 했고요. 문화는 꾸준히 한 회에 한 문제는 나오고 있고 어떤 회에는 두 문제까지도 할당이 되고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테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